남북교회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출범했습니다. 협력단은 남북교류 사업 통로를 단일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동과 열정으로 하나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스포츠 축제로 인도네시아의 연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진 피해를 입었던 롬복 지역의 구호 현장에도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총회를 앞둔 가운데 각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이니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하며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지 이번 주 파견될 대북 특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팽선을 달리는 북미 관계에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만남이 평화의 계절을 여는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으로 이어갈 남북 교회들의 교류를 위한 협력체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컬 교회들이 모두 참여하며 북한에서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연대할 예정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족된 남북교류협력단의 목적은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 교회를 중심으로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에 힘쓰고 광범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보수와 진보교단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남한교회 대북선교의 창구도 단일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진보와 보수, 남과 북의 벽을 허물고 합심하여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여야 한다. 발족식 창립을 주도한 NCCK는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민간 교류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NCCK 회원교단과 단체를 포함해 NCCK 비가맹교단 기관들과 함께 4차례 준비 모임을 가지고 창립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족식에 참여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 YMCA 전국연맹 외에 한국교회 총연합 소속 다수 교단들도 조만간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대표는 NCCK 나핵집 화해통일위원장, 남북나눔운동 이사장 지영은 목사와 보수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1명, 여성 1명이 맡게 됩니다. 우리 분단체제와 한국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번 남북교류협력단을 통해서 분단체제를 통해서 분열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단은 내년 상반기 중 조선그리스도연맹에 남북교회 교류협력단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며 방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교회 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신학적 이해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위한 선교적 과제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38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명성교회 2018년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팔복의 말씀 속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올해의 기도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 일찍 잠에 섞게 교회로 달려와 강대상을 빼곡히 채운 어린이들까지. 명성교회가 38년 동안 이어온 아름다운 새벽의 전통입니다. 팔각정에 숨겨진 보물을 주제로 진행된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집회 첫날에만 5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우리 모두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전해주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이 주신 8가지 복 중에 1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며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은혜로 가득 채우면 넘어지지 않고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정욕에 가난하고 막 욕심, 물질, 막 쾌락을 목말라 하고 막 인기에 목말라.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죄에 목말라, 도박에 목말라, 술에 목말라가지고 밤낮 술 먹자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 헛된 것에 목마른 거예요. 성령에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르고 이런 나라들은 영원히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이도 3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도 모두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 특세 때마다. 오늘은 또 말씀이 특히나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마음을 빨리 펴야 되겠다.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겠다. 다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새신자 또 저렇게 처음으로 특별 새벽 집회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조부모와 부모,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귀한 전통은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그냥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같이 가족이 참여하게 되죠.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싶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니까 기분도 좋고. 참석자들은 팔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기의 시대 속 가정과 교회, 일터에까지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기 총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9월 17일부터 3박 4일간 제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30일 총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장 총무 이재천 목사는 제주 선교 110주년과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번 총회 장소를 정했다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회 직전인 9월 14일부터 18일에는 해외 15개국 30여 명의 에큐메니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통일을 너머를 주제로 국제선교대회가 개최됩니다. 총회 둘째 날인 18일에는 독일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강의가 마련되며 성소수자 연구위원회 설치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도입, 양성평등위원회가 헌의한 인권센터 설치 등 헌의가 올라와 성소수자와 양성평등, 성폭력 등에 관한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신학을 공부한 세르비아의 한 목회자는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치유자로 나섰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의 경험이 하나님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month, my team is in Novi Sad, Serbia, working with a local Protestant church. Now, just 10 years ago, this church actually founded the first drug rehab center in the entire nation. I was healed from addiction. After one prayer, I was free. Pastor Dusan Berajic, or Bera, is one of the founders of Rainbow Rehabilitation Center for Addicts. It's a place that helps men overcome addiction free of charge. Bera says Serbia experienced a huge spike in drug addiction after its many years of war. For a reason was post-traumatic syndrome. Heroin is here real cheap because we are transit country for heroin from Asia to Europe. Milos Dosic and his wife Helena are both former addicts. I was searching for some way out of that kind of life, and that's how I found this place. In Serbia, at that time, this was something totally new. Milos graduated from the program almost 10 years ago. Now he helps lead worship at the church. Would you say that your life is a miracle? Of course. That is something what miracle really is. As of this year, the program accepts 30 men at a time. And so far, over 300 have graduated. In Novi Sad, Miranda Lee, CBN News.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보름간에 걸쳐 아시아 사람들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땅 한쪽 편에서는 롬복 지진 후유증으로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말씀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이명호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이번 아시안 게임 현지에서의 평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는 56년 만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이 개최를 포기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현지에서는 성공적이란 평가입니다. 외국인이 보면 시설과 운영이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4조 루피아, 한화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인프라 구성과 시설을 증개축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로 인도네시아는 경제 발전과 민족 단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3만여 한인 동포와 대사관은 한국팀 응원에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인회와 대사관은 아시안게임 지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수들과 관람객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통역으로 봉사했으며 한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후원 모금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찾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데요. 대회 중에 선교사님들이 대회 관계자들은 물론 선수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인 선교사 협의회 주관으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네. 8월 12일, 19일, 26일 3회에 걸쳐서 주일 오후 4시에 선수촌 인근에 있는 아바로브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한인 선교사 연합회 선교사님들과 참석 가능한 선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와 응원 참여 등으로 인해서 참석 인원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인 분들이 선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조국의 기쁨, 개인의 명예가 되는 멋진 경기가 되고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롬복 지역의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식당으로 알려진 롬복은 여전히 여진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 조금씩 복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 있는 6분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교단을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 각 교단과 한인 선교사협의회, 한인 목회자협의회, 한국 교회 단체들이 전달해준 구호품을 들고 현지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달 정도 후면 우기가 옵니다. 현재 엉성한 천막에서 우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 비슷한 임시 가옥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임시 가옥은 한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대략 30만 원 정도 합니다. 생필품과 담요와 천막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와 마음이 속히 회복되고 지진과 여진이 하루속히 멈추고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롬복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로 롬복 땅이 이번 지진을 계기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말씀하신 대로 롬복 지진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은) 교계에서도 매우 분주한 시기입니다. 교단 총회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주요 교단들은 한 회기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고 헌의안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텐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각 교단의 총회 주요 사안들을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각 교단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쟁점 사안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이슈가 올해 상반기 교계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의 이번 청빙 판결에 대해서 논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진주 남로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총회 재판국 폐지에 대한 헌의를 올리고 일부 노회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등 관련 헌의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예장통합교단이 오는 9월 10일부터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릴 정기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장로회 신학교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크게 떠올랐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도 다뤄지나요? 일명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교단 안에 반동성애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동성애 옹호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태도가 또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서는 대표적으로 4건의 신학교 관련 헌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네. 서울 서남노회에서는 총회 지경 신학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에게 동성애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해달라는 헌의를 올렸고, 함해노회는 신대원에 입학을 원하는 목사 후보생이나 계속 수업을 원하는 재학생에게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헌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부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의 신학교에서 시작한 동성애 충격이 총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서 예장 통합 측의 모든 갈등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쟁점 사항 점검해 주시죠. 네, 예장합동교단은 이제 총신대 정상화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김영우 전 총장을 비롯한 기존 이사들의 자격을 정지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사학분쟁위원회에 의해 관선이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은 이번 10일부터 대구 반야월교에서 진행될 정기총회에서 파송이사들과 함께 어떻게 총신대 정상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기존 이사진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합동과 구 개혁 출신의 갈등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밖에 기타 쟁점사항 짚어주시죠. 네, 예장합동과 예장개혁이 통합을 이룬 지가 이제 13년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그 통합의 합의 정신을 좀 무색해하는 일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등록한 4명의 목사 중에서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 서류를 반려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총회 부서기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는 총대 경력 7년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네. 구 개혁 측 출신이었던 김용대 목사는 총회 전산에 기록돼 있는 예장합동 총대 경력이 총 6년으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개혁 측에서 2년의 총대 경력이 더 있던 것으로 이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은 선관위와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이 김 목사뿐 아니라 일부 구 개혁 출신들의 목사들까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네. 합동과 구 개혁 출신들이 이번 갈등을 지혜롭게 풀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번 예장합동 목사 부총회장에 3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1심교회 강태구 목사와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가 각각 후보로 나섰습니다. 교단 통합에 관련된 이슈로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5년에 제50회 총회를 통해서 예장 백석과 통합을 이뤘던 예장 대신 측은 통합에 반대한 총대들의 소송을 통해서 끝내 지난 50회기 총회가 완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제53회 총회는 양방이 같은 9월 10일에 총회를 시작하지만 따로 진행하게 됐고요. 임원 선거도 따로 치르게 됐습니다. 네. 대신이라는 교단 명칭도 본래 명칭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금의 수호 측으로 넘어가게 돼서 구 백석 측은 교단 명칭 논의를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예장 대신에서 온 교회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해서 예장 백석 대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현재 교단을 빠져나갈 교회들의 규모에 따라 그 명칭은 총회 현장에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양측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통합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교단이 하나 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근본 예장 대신 백석 측 그 총무 선거가 뜨겁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치러질 예장 대신 백석 측이죠. 그 사무총장 선거는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보다 더욱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제주평안교회 김종명 목사와
안양충신교회 박종호 목사, 그리고 현 사무총장인 이경우 목사와 원흥효진교회 이영주 목사 등 총 4명이 이번에 입후보했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경욱 현 사무총장이 재선이 가능할지 지켜볼 만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단마다 단독 후보가 많던데 예장 대신 사무총장 선거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고신과 기침 총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9월 11일에 시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정기총회에서는 총회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교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들이 눈에 띕니다. 네. 총회장 직무와 관련된 헌법과 총회 규칙 등을 이제 법제위원회에 맡겨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과 총회 일꾼을 선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기독교 한국 침례총회는 17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총회장 선거에 새소망교회 박종철 목사와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가 출마해 역시 경합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주요 현안으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침례병원 파산 수습권과 침례신학대학교 정상화에 대한 숙제가 아직 남아있어서 이번 108회 총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예장 합신총회도 좀 다뤄주시죠. 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에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17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기장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성소수자와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근 교단 내에서 파장이 일었던 서울 동로회 소속 박모 목사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윤리 강령 제정과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 등의 안건이 헌의됐습니다. 네. 기장이 이번에 논의할 성소수자 안건도 교계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예정인데요. 성소수자 교인 목회와 또 교회 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끝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은 합신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표준 예식서 개정과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개정,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와 겸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한 대책 수립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각 교단마다 성총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쟁점 사항들이 잘 해결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여름은 특별히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고 기상이변으로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디 날씨도 환경도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